495번의 1번이 문제가 어떻게 이상한 건지 좀 확인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나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245쪽의 질문이 일단 손들기 해가지고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오늘 진도 확보되고 어차피 개별 질문도 해야 될 거라고 하게 되면 지금 빨리빨리 해쳐야 되다 보니까 시간상 여러 번 설명하는 것보다 실판하는 게 유리하겠다. 그럼 실판. 아니면은 개별 좀 요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495번에 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n-7x에다가 플러스 n뿔4는 0에 두근 알파 베타 모두 자유수 두근 알파 베타 모두 자연수라고 하고 모든 정수 애매합 모든 정수 m의 합 이 문제. 자, 거기서 알파보다 베타보다 크다. 사실 알파보다 베타보다 크다 이런 건 답에 영향 주지 않는다고 했었죠. 어차피 누가 크든 m값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접근을 해보자. 그럼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n 플러스 7 나올 거고, 그죠? 맞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n 플 4가 나올 거고요, 그죠? 일단 얘는 더해야 되겠네, 구조가. 그래야 일단 m이 날아가겠지. 자, 그래서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11. 자, 이렇게 나왔고요. 맞지?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되게 하나지, 그러니까 이게. 맞지? 자, 그러면은 더하기 베타에다가 뭐가 필요해? 그치? 1이 필요해. 그래서 우변은 뭐가 됐어? 12가 됐어.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은 12. 자, 요렇게 됐습니다. 맞지? 자, 그럼 이번에는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음수 쪽은 애초에 지금 플러스를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게다가 뭐도 안 되냐? 1, 12 같은 것도 안 돼. 맞지? 그래서 얘가 2하고 6이거나 아니면은 3하고 4거나. 자, 원래 반대도 가능해야 되는데 반대를 굳이 원래 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크다 작다 말이 없어도 원래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베타가 크다고 해서 원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럼 그걸로다가 알파는 1, 베타는 5가 나오거나. 맞지? 그 다음에 알파는 2, 그 다음에 베타는 3이 나오거나. 맞죠? 자, 그럼 그걸로다가 1 플러스 5가 마m 뿔 7로 가면 m은 1이냐? 맞니? 그죠? 그 다음에 2 플러스 3이 마m 뿔 7로 갔을 때는 m은 2. 맞지? 둘 다 정수로 나왔고요. 그죠? 자, 거기서 가능한 m값의 합이니까 답은 3이 나와야 하는데 다들 3 나왔어요? 근데 답지가 3이 아니라서 별표가 된 건지 지금? 이거 이상해. 아무리 풀어도 3 나오는데 이거 왜 이래요? 자, 그러면은 답지 나와있는 15가 잘못된 거니까 3? 55? 아니, 55가 잘못된 거. 3이 정상적인 답. 오케이. 다들 3 나왔으면 3이 정상적인 답입니다. 답지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문제가 삐뚤하기보다는 문제는 정상인데 답지가 잘못된 거. 오케이. 맞불 교과서가 이게 지금 되게 심합니다. 여기저기 계속 나와요. 자, 거의 학원 자체 교재 수준으로다가 오타 막 오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자체 교재 학원 자체 교재 같은 경우 매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원래 오타나 오답이 좀 있기 마련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얘네가 올해 되게 급조해서 만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오타나 오답이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터프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524번부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 522나 4번 질문 없지? 맞지? 524번이 설명이 필요하다. 한 명? 일단 따로 봐주더라고요. 525번이 설명 필요하다. 한 명?
따라봐주기로 하고요. 자, 526번에 1번 설명 필요하다. 2명? 아씨, 애매하다. 뽑아자. 526번에 1번. 자,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인호형의 한 허근 오메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0의 허근 오메가라고 해놓고 문제가 원했던 거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바 마이너스 1 이 녀석의 전체의 n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024. 자, 그러니까 이게 1024를 보고 무슨 느낌이 들어줘야 돼? 1024를 보고 그치, 2의 10제곱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바로 10제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2의 거듭제곱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런 구조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죠. 자, 그러면 일단 허근을 찾아야 돼. 그 허근을 찾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실근을 배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조립제법으로 1, 마일, 빵, 2에서 얼마 들어가면 되니? 자, 1 들어가? 1로 안 되잖아.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1, 마일, 마이, 2, 마이, 빵. 자, 그게 허근이야. 맞지? 자, 그러면은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여기서 나오니까 자주 보던 모양은 아니야, 그지? 맞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바 빼기 오메가가 뭔가가 있냐? 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바는 2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바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오메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2 마이너스 오메가면 뭔가 느낌이 원래나 많은데 2 마이너스 오메가 왠지 그대공식 넣고 때려 넣어가지고 모양 맞추는 것 같아. 이걸 갖다가 그대공식에다 집어넣으면 x는 2분의 생략 1 얼마 루트 1 마이너스 2 맞아? 그러면은 1 얼마 i. 자, 그럼 얘는 1뿔 i로 하든 1마 i로 하든 결과가 똑같은 거야. 이해되니? 이거는 뭐여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메가를 1 플러스 i로 잡았다.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i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는 문제가 말하는 거는 1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1024가 나와주기 바랍니다. 이런 구조고요. 그럼 얘는 제곱을 한번 하면은 이게 구조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1 빼기 1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2i잖아. 그지? 그게 되나요? 자, 그럼 이걸 갖다가 다시 몇 제곱을 하게 되면 그치? 10제곱을 하게 되면은 드디어 1024라고 하는 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지. 그 1024라는 애가 생길 때 여기다가 다시 전체 10제곱, 전체 10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사라져. 오케이. 그래서 그냥 숫자는 이제 1024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i의 10제곱이지. 그럼 i의 8제곱은 1로 사라지고 i의 제곱이 나왔잖아. 그럼 걔가 딱 마이너스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n은 20이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526번에 2번이 설명이 필요하다. 526번에 2번.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527번이 설명이 필요하다. 527번. 자, 이거 보자. 태준이 것만 질문이 다 지나가버렸어? 자, 아무튼. 자, x에 대한 3차 방식. x 세제곱. 자, 마이너스 4x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k뿔 3x 플러스 k뿔 3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는요. 자, 서로 다른 세식은이 1 알파 베타 세식은 1 알파 베타 자,
자, 직각삼각형 세변의 길이. 직각삼각형 세변의 길이. 상수 K의 값. 일단 1 마상 K불 3의 마 K가 일단 1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죠? 맞지? 자, 그래서 1 마상 K K. 이걸로 K 값이 안 나와, 그냥. 맞지? 단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K, 요게 나올 뿐이지. 맞지? 자, 그렇다면은 일단 K는 양수여야 되겠고요. 왜냐하면은 이 세변의 길이라고 해서 다 이제 알파 베타 다 양수거든, 그지? 맞아.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다 라고 했을 때 알파랑 베타랑 1 중에 누가 제일 길겠냐? 적어도 1은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설정을 해줘도 돼. 문제 설정을 안 했으면 그냥 우리는 알파가 베타보다 큰 걸로 하지 뭐 이렇게 설정을 해줘도 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되지. 이해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1이잖아. 오케이. 그럼 얘 합차를 한번 하게 되면은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 되지. 자, 그걸로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열림. 오케이. 더하면 2알파가 3분의 10. 그럼 알파가 3분의 5. 오케이. 알파가 3분의 5면은 베타는 3분의 몇이야? 4? 맞니? 자, 요렇게 알파, 베타가 나왔고, 그러면은 K 값은 얘네들을 곱해서 9분의 5가 20.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결이 되었다. 자, 그러면 태준 신문은 몇 번이었어? 524번이었어? 이게 태준이 학생이라서. 자, 이따 따라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필요한 진도를 빠르게 확보를 한 다음에 개별 질문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따 개별 질문은 그럼 태준 씨부터. 자. 마음 같은 진도를 많이 나가고 싶지만 오늘 원래 숙제가 많아야 되니까. 그치? 자, 우리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없는 거 알고 있죠? 다음 주 수요일에 수업이 없어서 오늘 숙제를 많이 내줘야 되거든. 그런데 오늘 초반을 보다 보니까 진도를 많이 나갈 수가 없어. 그럼 대체 어떻게 숙제를 내주지? 해가지고 만들었어. 명절인데. 그러니까 설 명절 선물입니다. 만들었어, 프린트를. 자, 심화반 다운 숙제 프린트고요. 자,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태준이만 거의 다 풀었던 문제인데. 공수원이라고 제목 바꿔놨어야 되는데 그대로 수상을 해놨네. 자, 센 C단계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문제는 105문제밖에 없지만 오래 걸릴 거예요. 문제는 105문제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평소에 그 공수원이랑 선행이랑 숙제 합치면 보통 다 100문제 넘는단 말이야, 그지? 맞지? 그러니까는 문제수는 평소 숙제 한 번 나가는 양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난이도가 세서 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편한 마음으로 쉬지 못하고 틈틈이. 자, 이거 니네 다음 주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당장 막 하려면 못해. 다 절대 미리미리 해야 돼. 내 얘기했다. 선생님 시간이 없었어요. 뒤진다. 근데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금요일날 진짜 바빴어요. 금요일날 하지 말고 미리 하라고. 그 긴긴 연휴에 미리 하라고. 알겠니? 네, 월요일에
자, 여기 때 큰 집 갖고 내내 살다 오는 거 아니잖아, 그지? 할아버지 할머니네 집에서 내내 있다 오는 거 아니잖아. 적어도 어느 정도 있다가 다 오잖아, 집에. 자, 틈틈이 해두세요. 아니면 절대 다 못합니다. 미리미리 해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수로는 그렇게 안 많아 보이지만 제목에서 보다시피 센 C단계 모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만만치 않은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오케이? 물론 이것도 이제 한글 파일 이렇게 해준 거다 보니까는 오타나 오답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갖다 그냥 잘 별표 표시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다음 시간에 물어보세요. 문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보통은 해설자랑 이렇게 맞춰보면 여기 오타네 뭐 이런 거 좀 보여요. 아니면은 여기 답만 잘못됐네 이런 거 보이기도 하고. 자, 그런 거는 본인이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서 넘어가고. 자, 진도를 나갑시다. 사실 이런 걸 갖다가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애들이 이런 게 왜 선물이에요? 라고 하면 반응은 보이는데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한테 아까운 거. 나한테 아까운 걸 줘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선물에서 나는 내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 상대를 생각하는 내 마음과 정성. 너희들을 생각하는 내 마음과 정성이 담겼어,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그 센 C단계에 있는 한글 파일을 찾아가지고 다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파일에다가 모아놓고 이것도 풀기 편하라고 이렇게 글씨체랑 길이랑 다 맞춰놓고 하느라고 얼마나 공을 들였겠니? 그치? 너희들 풀기 좋으라고 간격도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만들어 두느라고, 그지? 이 마블 교과서에 비해서 얼마나 풀기 편하게 생겼어, 그지? 실제로 센 C단계보다도 훨씬 널찍널찍하게 돼 있어, 지금. 풀기 편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줄 착착 잘 맞는다, 그지? 정석을 들었다. 자, 1차 부등식. 사실 이제 고등학교 공수원에서 부등식 하면 메인은 2차 부등식인데 이제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걸 좀 많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 지 혼자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인데 그 문제 중간중간에 이제 1차 부등식이 끼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2차 부등식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좀 정리를 해주자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런 설명을 너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서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해. 자, 부등식도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해가 되려면 이 부등식을 참으로 만들어야 되지. 맞지? 자, 그럼 그 부등식이 해가 되는 데 있어서 방정식보다 주의사항들이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은 세 가지가 맞아야 해가 맞았다라 그래. 세 가지. 요렇게도 들어본 적 있냐?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들어본 적 없냐? 부등식의 해가 맞으려면 1번 기준점, 2번 방향, 3번 등호가 맞아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를 답이라고 썼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누가 기준점이냐? 요 3이 이제 이 기준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숫자가 틀렸다고 하겠지, 그치? 맞아. 자, 그 다음에 얘가 방향이지. 그러니까 방향 반대로 쓰면 당연히 틀렸다고 할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등호. 등호가 있는 문제는 있어야 되고 없는 문제는 없어야 되고. 이해되니? 자, 근데 사실 이게 푸는 문제, 그러니까 부등식을 푸는 문제 쪽보다는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부등식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을 짜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 특히 막 수직선 넘어가서 식 짜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오케이. 특히 이제 나중에 대수보다도 미적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부등식에서 이 등호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오케이. 그럼 그때 이제 등호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가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 물론 분수원에서도 2차 함수하고 2차 부등식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자, 그쪽에서 이게 등호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식화가 잘 안 돼. 여기가 이 등호 들어갈 거냐 말 거냐가 항상 좀 개념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고 거기서 헷갈리는 것도 많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평소에 풀 때는 등호가 별로 걸림돌이 안 되는데 그 푸세요 같은 경우에는 등호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으면 되니까 이래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으로다가 활용이 될 때는 내가 식을 짜야 되는 경우에는 등호 들어갈 거냐 말 거냐가 마지막에 날 제일 괴롭히는 녀석이다. 그거 하나 때문에 답이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범위를 쓰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답이 틀리겠지. 맞지?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까먹어도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까먹으면 바로 틀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야. 뭐 어떤 건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의 합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양쪽 끝이 정수가 아니면 이게 안 틀리거든. 맞지? 근데 이 양쪽 끝이 정수면 이제 이게 들고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어야지 이걸 틀리면 이제 개수랑 합이 다 틀린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거기서 등호가 마지막까지 좀 괴롭히는 녀석이긴 하다. 자, 일단 부등식의 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맞아야 부등식이다. 그럼 사실 이게 방정식보다 업그레이드된 두 가지가 2번, 3번이야. 오케이. 1번 기준점 0, 2, 3 같은 경우 방정식 때랑 사실 마찬가지거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부등식 문제인데 방정식이든 치고 막 풀어도 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뒤에 2차 넘어갔을 때 x제곱 플러스 ax 뿔 b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됐대. 그런데 풀었더니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 작대.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하냐? a 근과계수 b도 근과계수 이렇게 돼. 이거 근과계수 돼요? 돼요. 그냥 방정식의 두 분이 마삼하고 인 것처럼 풀어도 돼. 다를 게 없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기준점은 방정식처럼 막 해결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부등식에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은 다 이 방향 등호가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에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 방향까지 별로 그렇게 안 어려워. 등호가 문제지. 마지막에 제일 헷갈려. 자, 일단 요런 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 같은 경우에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1차 부등식도 풀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 때에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에 1번 ax 플러스 1은 크다. x제곱 플러스 a제곱. 이거 1차 방정식 할 때랑 느낌이 이제 비슷한데, 자, 여기 ax 제곱이라 x 더하기 a제곱. 자, x 제곱 2차 방정식. 자, 얘를 갖다 이제 왼쪽으로 넘겨서 a-1의 x 크다. a 제곱 마이너스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을까, 그죠? 맞지?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a 제곱 마이너스 1이 a-1, a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까지도 별로 문제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게 돼 있냐? 이 a-1을 약분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 있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방정식 때도 어떻게 나오느냐? 얘가 0이냐 아니냐로 나오지. 맞지? 부등식 때는 얘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로 나눠야 돼. 이래니?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른 데도 이제 부등식을 풀다가 이 상황이 벌어지면 이걸 내가 나눠서 풀어야 되는 상황보다는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보통 많이 벌어진다. 오케이? 부호를 판단할 수 없으면 못 푸는 경우도 많고요. 아, 그럼 그렇게 풀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얘가 a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던지 아니면 a가 1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 게 대부분. 근데 그걸 신경 안 쓰고 풀다 보면 틀린다는 거지. 함부로 약분하다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A가 1보다 컸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향으로 실수를 안 해, 그러니까 잊어보고 그냥 풀어도 답이 맞을 것인데, 오케이. A가 1보다 작았으면 사실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걸 놓쳤다가 틀린다라고 하는 거지. 체크를 안 하다가. 이해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A가 1인 상황도 생각은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A가 1인 경우에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잖아, 이게. 등호가 있냐 없냐. A가 1인 경우에. A가 1이 지금 이게 양쪽을 0으로 만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양쪽을 0으로 만들어주는 애 같은 경우에는 얘가 등호가 있잖아? 그럼 모든 실수가 돼, 이게. 얘네니? 지금 등호 없잖아. 그럼 해가 없다가 돼. 자, 이유는 양변이 동시에 0이 되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근데 이제 양변이 동시에 0이 되는 게 아니라 우변에는 0이 아닌 수가 되게 되면은 이게 성립하냐 안 하냐를 따지게 돼 있어. 이해돼요? 만약에 우변이 양수였다 그럼 해가 없다가 돼. 우변이 음수였다라고 해가 모든 실수가 돼. 이해되시나요? A가 1일 때 우변이 음수였으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다. 지금 없어도. 이해되시나요? 자, 요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지. 어려울 건 없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2번을 굳이 풀지는 않고 넘어갈게요. 거의 같은 문항이니까. 자, 연립 1차 부등식은 내가 안 풀어도 될 것 같고. 자, 257쪽에 2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 1차 부등식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좀 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사실 1차 부등식보다는 2차 부등식에서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가기 전에 이런 느낌을 연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5x-a가 x 뿔 3 이하다. 자, 그 다음에 2x 뿔 b가 6x 플러스 5보다 작다. 지금 현재 둘 다 풀 수가 없어. 해가 완벽하고 깔끔하게 나오질 않아. a랑 b를 모르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를 주면서 이제 a, b를 구하라고 해. 이거 됐니? 솔직히 이러면 문제가 쉬워. 왜?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없거든. 둘 다 있고 둘 다 없는 게 어렵지. 자, 둘 다 있고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는 상태에서는 깔끔하게 이거 다 부등식을 갖다 문자식 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얘를 갖다가 4x a 뿔 3 x는 4분의 a 뿔 3 이렇게 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4x는 크다 b 마이너스 5 맞지? 그래서 x는 크다 4분의 b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이게 방향 봐가면서, 그러니까 둘 다 등호 있고 둘 다 등호가 없고 이 상태면은 방향 봐가면서 아, B가 4분의 A 뿔 3이구나. 그치? 그 다음에 B가 4분의 B 마이너스 5구나. 라고 한다면 이걸 다시 A는 B 눈으로 이제 풀어줘야 되지. 오케이? 근데 얘는 이렇게 안 해도 돼. 다시 말하지만. 왜?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요거 분명히 있었던 거 있지? 요거랑 상당히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우리는 A하고 B만 찾으면 되잖아. 문제 이 답을 내는 데 있어서. 맞지? 그러면 2는 위에 거에서 나왔겠지, 당연히. 등호 보고 확인할 수 있어.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어. 그럼 같다. 2, 5, 10 빼기 2, a는 2 더해서 아무도 a는 5.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빨라. 그러니까 사실 얘는 지금 이게 2번 풀게 되는 셈이거든, 2번.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 한 번만 풀면 되지. 이해돼요? 또 풀 때 방향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편해. 자, 마찬가지로 이 아래식 같은 경우에도 이 등호 없는 거 마삼 나와서 그럼 x 그냥 마삼을 넣어버려.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6 뿔 b 는으로 만들어. 마이너스 6, 3, 18 플러스 5 요렇게. 이해되나요? 그럼 요게 이제 마 13 넘어가면 뿔 13 그럼 b는 7? 맞아? 자, 요렇게 계산을 하는 게 실제로 이 문제는 빠르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등호, 하나는 등호 없으면 지금 이 방법을 써도 돼.
오케이. 근데 둘 다 등호가 있고 둘 다 등호가 없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처럼 일일이 다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가서 는는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도 방향으로 등호가 아니라 방향으로 맞춰서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을 한 번씩 더 풀어서 그래서 두 번씩 풀어줘야 한다.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마이너스 7이야? 응? 18 플러스 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그렇지. 얘가 1로 넘어간 게 1로 넘어가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랬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 자, 다음 페이지에 해를 갖도록 또는 해를 갖지 않도록 또는 해를 만족하는 정수가 1개, 2개, 3개가 되도록 요런 문제. 요런 게 좀 더 어렵지 이제. 자, 1번에 자, 연립 부등식 4-2의 x-1 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2a 작거나 같다 4x 플 6하고 해를 갖지 않도록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부등식하고 아래에 있는 부등식이 공통의 범위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맞지? 뭐식 잘못 썼어? 위에 거는 해를 갖도록이냐? 밑에 게 갖지 않도록이냐? 그러네. 위에는 갖도록. 그럼 얘는 공통범위가 이제 있도록이 되게 된 거지. 공통범위가 있도록. 밑에 거는 없도록.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유형은 기본적으로 뭘 잘 이용해줘야 되냐? 수직선을 갖다가 잘 이용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건 다. 자, 어디서도 그러냐? 집합 명제에서 부등식이 나오냐?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수직선을 잘 이용해줘야 한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각자 최대한 정리를 해야 돼. 그치? 맞지? 자,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x는 이하다. 여기서 플러스 2였는데 날아가고 마이너스 4? 맞니? 자, 그러면 x는 4 이상? 맞니? 자, 밑에, 위에 것도 등호, 밑에 것도 등호야. 오케이. 자, 밑에 거는 풀자라고 하면은 x가 이하다 2a 플러스 6. 오케이. 밑에 게 문자가 들어가야 되지만 정리는 더 금방 끝났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직선을 그리자라고 하면 항상 누굴 먼저 그리냐?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 고정된 걸 먼저 그려. 오케이. 사실 이게 문제는 아닐 거야. 고정된 게 있냐, 없냐. 오케이. 움직이는 게 몇 개냐. 이해되시나요? 고정되어 있는 게 적고 움직이는 게 많을수록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많고 움직이는 게 적을수록 쉬운 문제예요. 이해되니?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하나하나씩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어려워지기 전입니다. 자, 요렇게 x는 4 이상을 이제 표시를 하고 고정되어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움직이는 게 2a 플러스 6 이하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겨야 되는데 방향 보시고 공통범위가 있도록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렇게 들어와야 공통범위가 생길 거 아니야. 맞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2a 플러스 6이 여기는 4보다 어째야겠다? 그거는 안 옳지. 자, 일단 방향은 수직선이 다 해결을 해줬고 마지막에 이 기준점 방향 등호에서 등호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럴 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색칠이다 보니까 왼쪽 끝에 이렇게 딱 붙었을 때도 공통의 범위에 4라는 숫자 딱 들어있지. 그러니까 붙어도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등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붙었을 때 조건을 만족 못한다 그럼 등호가 빠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마무리가 또 공식화가 안 되는 게 이제 색칠을 등호 들어간다고 그러지. 근데 하다가 빵꾸가 되면 이 상황이면 등호가 못 들어가. 왼쪽에 빠꾸라도 못 들어가고 오른쪽에 빠꾸라도 못 들어가고 둘 다 빠꾸라도 못 들어가고. 오케이. 근데 그럼 매번 그래요?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또. 오케이. 공식화 시키기 힘들어. 공식화 시키자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요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해를 갖지 않도록이야, 그지? 더워.
몇 명 없어서 추울까봐 틀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푸근하니까는 몇 명 없어도 별로 춥지가 않은가 보다. 자, 그러면 2번의 경우 자 3분의 7x 마팔 7x 마팔 좀 생긴 비호감인데 자 2x 마삼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둘까? 그러면은 7x 마팔 6x 마구 양수 곱했으니까 부동방향 그대로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이상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3x 마이너스 1 크다 4x 마일. 자 그럼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x a 마이너스 1 자 거기서 뒤집어져야 되지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직선을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이제 해를 갖지 않도록 그려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도 누구를 먼저 그려줘야 되냐 고정되어 있는 걸 먼저 그려줘야 돼. 그럼 고정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1 찍고 여기다 색칠을 한 다음에 이거보다 오른쪽 자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이 플러스 1이 이 마이너스 1보다 이 방향 보시고 왼쪽으로 가야 돼 지금. 맞지? 그리고 여기는 빵꾸고 요렇게 생겨있다. 오케이. 자 이게 이것도 일종의 테크닉인데 안 헷갈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 뭐냐면 색칠되는 자리는 수직으로 세워. 오케이. 빵꾸난 자리는 좀 기울여. 오케이. 이게 색칠하고 빵꾸로만 구분하다 헷갈릴 수 있어서 눈으로 좀 더 잘 보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수직으로 세울 때는 나는 좀 색칠이라는 느낌을 강조를 더 한 번 더 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원래 대부분 문제는 다 수직으로 세워져 있지. 빵꾸는 일부러 기울여서 아 부족해라는 느낌을 갖다 일부러 더 준 거야. 오케이. 이 끝에 점으로만 판단하는 그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도 포함해서 잘 보이라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부등호 방향은 요렇게 되고요. 맞지? 이번엔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주죠. 그치. 자 여기서 들어가도 돼가 아니라 들어가야 해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가 붙어도 되고 그렇다면 등호는 들어가야 해야. 무슨 말인지 되니? 왜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럼 안 넣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이게 문맥이 비슷하잖아. 그렇지? 오케이. 자 붙어도 된다면 들어가야 한다야. 무슨 말인지 되니? 오케이. 여기 등호를 빼면 틀리는 거야. 등호를 꼭 넣어야 하는 거야. 붙어도 돼? 그럼 들어가도 돼가 아니라 붙어도 돼? 그럼 들어가야 해. 오케이. 그러니까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야. 이것들은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강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는 자리고 많이들 이것 때문에 다들 틀려. 따뜻? 오케이. 자, 요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뒤에는 이제 활용 문제들이 있는데, 풀어주면 달라지냐, 이게? 자, 그래도 마플 개념 익집에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안 풀어주면 너희들이 안 풀 거니까 내가 풀어주기로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기준점 방향 등호 외웠는지 봐야지. 다 풀어봐야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어차피 또 2차 부등식하고 이렇게 부등식 진도 계속 이어서 나갈 거니까 부등식에 해가 맞으려면 뭐 3개가 맞서야 된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기억 하나 못하나. 그러니까 사실 이 기준점 방향 등호라고 하는 말은 나도 고등학교 때는 들어본 적 없는 표현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배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야. 그러면서 난 되게 충격받았었어. 아 원래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오케이. 기억들 해두시고. 자, 오른쪽 표현에, 아우, 이거 중학교 때 나온 내용 아니야? 근데 되게 싫어했던 거. 중학교 때도 나왔으나 되게 싫어했던, 열량, 단백질, A하고 B. 얘가 100,
얘가 20, 얘가 360, 그 다음에 15. 사실 얘는 습관적으로 문자를 2개 잡고 싶은 느낌이지. 습관적으로 문자를 2개 잡고 싶은 느낌인데, 부등식은 문자가 2개면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잖아.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합해서 200g 섭취란 말이 들어가 있지. 자, 그리고 A를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양의 범위를 쓰라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자, A는 보기, 그럼 B는 두고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럼 이때 B를 갖다가 200 마이너스 X. 자, 요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지. X가 그러니까 100g 단위? 잠깐만. 아니야. 지금 문제가 지금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다 100g 단위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가 100g당 열량과 단백질이라고 했잖아. AB두 식품에. 맞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X g으로 잡으면 바로 곱할 수가 없잖아. 맞지? 이 X 하나에 100g씩이라고 봐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는 200 빼기 X가 아니라 2 빼기 X라에 맞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X 100X 오케이? 100배에 2-Xg을 섭취한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열량을 100X 킬로칼로리.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단백질을 20Xg을 섭취하게 된다라는 거가.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2-X, 여기에다가 2-X, 자, 곱해진 양만큼 섭취를 하게 되지. 오케이? 자,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열량을 400kcal 이상, 그 다음에 단백질 35g 이상을 얻으려고 한대. 얘네는 다이어트 할 생각은 없나 봐. 자, 요렇게 더해가지고 나온 게 400 이상. 오케이? 마찬가지로 요렇게 더해서 나온 게 35 이상. 얘는 이 사람은 지금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벌떡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케이? 목표가 이상이니까 이하면 다이어트겠고 이상이니까 이거 지금 이 사람 벌떡 중. 오케이? 운동하니까 단백질이랑 열량을 보충을 해야 돼. 막 이런 느낌. 자, 그러면은 100x 더하기 360 2-x 400 이상. 오케이. 자, 그리고 20x 플러스 15배의 2-x가 35 이상.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을 하자면 요렇게는 미리 좀 약분을 시키고 그러면은 10 빼기 36 마이너스 26 플러스 72는 이상 26x 40 이상 맞니? 그러면은 26x가 이하다 32. 왜 26이지? 16이었으면 훨씬 예뻤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계산 안 틀렸냐? 문제랑 식을 다르게 짜가지고 오타네 이씨. 답지랑 왜 다른가 했더니 여기가 오타야. 문제표가 오타야. 해설에는 160으로 돼. 160으로 가야 지금 모양이 맞아 떨어져. 이놈의 새끼들 진짜 하나 나와요. 마이너스 20. 오케이. 자, 그럼 x는 1.6이야. 맞니? 오케이. 답은 100배 해서 만드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5는 약분 4, 3, 7.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게 그냥 x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7 이상. 그럼 x는 1 이상. 1.6 이하. 그러면은 100g 이상. 160g 이하. 운동에서 벌크업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인 남성은 아닌가 봐요. 먹는 양이 너무 적네요. 자, 아무튼 이거 먹고 양이 차? 간식인가? 그런가 보다. 쉬는 시간에 먹는 간식으로 적당히 먹으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자, 마포기 5번. 자, 연립1차 공식의 활용 중에 이번에는 농도 문제가 나왔다. 자, 원래 농도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농도 100분의 농도인데? 100 곱하기 정확하게 과학 시간으로 들어가면은 용액 분의 용질이지, 그지? 과학 시간. 수학 시간은 보통 소금물 분의 소금인데, 그치? 오케이. 자, 어차피 문제 소금이니까 소금물로 다시 바꾸자. 근데 이게 참 그래. 이게 또 소금물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 또. 그치? 막 문제에서 주스 원액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 자, 어쨌든. 보통 근데 중학교 때부터 다 소금의 양이라고 이제 많이들 공식화시켰지. 자, 그런데 농도로 보통 식을 안 짜, 그지? 뭐로 짜? 이거 짜. 자, 소금. 소금으로다가 식을 짠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소금의 양은 어떻게 만들어져?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이걸로 식을 짜야 한다. 왜 그러게? 편해서? 농도끼리는 덧셈 뺄셈이 안 돼. 2%짜리하고 3%짜리를 섞으면 5%냐? 아니잖아, 이게. 농도끼리 덧셈 뺄셈이 안 된다고. 근데 소금의 양은 덧셈 뺄셈이 돼. 소금이 2g 들어가 있는 거랑 3g 들어가 있는 거 섞으면 소금은 분명히 5g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소금의 양으로 식을 짜는 거야. 농도끼리 덧셈 뺄셈이 안 되는데 소금은 덧셈 뺄셈이 되니까. 납득?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 200g짜리 소금물이 있었고 5% 몇 g짜리? 안 나와 있어. 5% 섞어서. 자, 그럼 얘를 xg이라고 하자. 농도가 10% 이상 15%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할 때 농도 10% 이상 20% 이하. 자, 이게 이하만 하면은 더 쉽게 식을 짜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식 짜는 방법을 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긴 하더라고. 자,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소금물의 양을 둘 다 구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있는 소금은 100분의 20 곱하기 200. 맞지? 자, 그래서 얼마냐? 40g의 소금이 들어있어, 그지?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은 100분의 5 곱하기 x. 자, 그래서 20분의 x g이 들어있어요. 아니, 전체 소금물은 전체 소금물은 200 더하기 xg이야. 오케이. 그럼 이걸 갖다가 다시 농도식으로 돌아가. 이렇게. 그럼 소금물 200 더하기 x분의 소금의 양이 40 더하기 20분의 x. 오케이. 자, 그게 얼마 이상, 곱하기 100. 요게 얼마 이상? 10 이상.
얼마 이하? 20 이하. 보통 요렇게 해야 안 헷갈리더라고. 15% 이하. 15야? 15 이하. 자, 요렇게 해야 보통은 안 헷갈리더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갖다가 풀 때 이제 조심할 게 어떤 거냐면, 얘를 갖다가 지금 양변을 곱해야만 하는 상황이지. 맞아? 근데 x라는 지금 문자가 들어갔잖아. 활용이니까 거의 다 양수기는 해. 근데 이런 식이 나와 있을 때 부호를 모르면 양변을 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수식으로만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활용 문제니까 x가 당연히 양수잖아. 맞지? 이래요. 나는 차라리 5%를 퍼낼 거야. 어떻게 골라서 5%를 퍼낼 건데 불가능하잖아. 맞지? 자, 그래서 x도 양수다 보니까 200 더하기 x 당연히 양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곱할 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어떻게 식을 짜는 것도 실제 가능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넘길 때 이제 되게 고민스럽게 넘겨야 되잖아, 그지? 문제를 여기를 잘못 써서 내가 식을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치? 자, 처음부터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모두 소금해하고 짜는 거야. 오케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거보다는 실제로 소금이 더 많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10% 된 거보다는 소금이 많을 거야. 왜? 농도가 10% 이상이면 소금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하면서 그냥 소금의 양으로 100분의 20 곱하기 200. 그러니까 이거는 썼던 걸 이미 다시 쓰고 있는데, 얘는 처음부터 10을 이렇게 짜도 된다라는 느낌으로 일부러 다시 쓴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하다. 그러면은 얘가 뭐보다는 15%보다는 소금이 덜 들어있겠지. 농도가 그거 이하라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짜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모양은 사실 뭐랑 똑같을 거냐면, 여기 양변을 세 변을 100으로 나누고 얘를 곱한 모양이랑 똑같은 거야. 다시. 이해되니? 그러니까 계산이 한 번 더 돼 있는 상태로 식을 짜는 거지. 처음부터. 이해되니? 근데 요렇게 짜주면, 그게 소금 이만큼 있다고요? 이건 뭐예요? 막 이렇게 되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나라면 식을 이렇게 짤 건데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이 방법으로 짜세요. 오케이? 이 식은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싶으면 그냥 이대로 짜세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시험 볼 때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고요. 오케이. 충분히 이해가 됐다. 난 이거 할 만하다라고 하면 오른쪽이 더 빠르다. 딴 오케이. 자, 넘어가서 개별 주문할 시간이 없는데?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자, 원래 원칙은 뭐예요? 범위를 나눠주는 거지. 방정식 할 때랑 마찬가지로. 방정식 할 때랑 마찬가지로 원칙은 범위를 나눠주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 공식화된 풀이를 갖다 좀 보려고 합니다. 절대값 x, 오단다. 자, 일단은 여기가 없으면 버려요. 그냥 무조건 항상 성립이니까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없으면 해가 없다요. 이해되니? 그냥 해가 없다고 쓰시면 됩니다. 본인 양쪽 다 양수지, 그지?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푸느냐? 마오, 마일 또는 1,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냐? 절대값 하나밖에 없고 바깥에는 x가 없어. 절대값 바깥에는 뭐밖에 없어? 숫자밖에 없어. 이러면 부등식을 그냥 바로 이렇게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해야만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또 이게 절대값 들어간 부등식이 이런 경우가 꽤 자주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마삼 x1 자 또는 3x7 자 이렇게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2번의 경우에는 자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자 5보다 자 그럼 여기 계수 똑같지? 계수 똑같으면 마일이든 리든 하나만 넣어봐. 얼마야? x에다 마일이나 이 둘 중에 하나 넣어봐. 이 좌변이? 절대값 2니까 3이지. 맞아? 맞니? 그럼 3이 5보다 커잖아. 자 이것만 확인해.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5 가운데 부분 그대로 풀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방정식 설명했을 때 그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갖다 쓸 거야 사실.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다라고 했잖아 그지? 맞아? 그래가지고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2든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게 될 건데 그게 지금 3이라고 나왔잖아. 맞아? 그럼 누구보다? 5보다 작지? 그럼 답이 0이라고. 오케이? 그럼 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은 요렇게.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이 오른쪽에 5는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 뿔뿔로 푸는 자리. 왼쪽에 마이너스 5는 여기 되니까 원래 의미는 얘네들이 마마 달고 나오는 건데 오케이? 얘네들이 둘 다 마이너스. 오케이? 그런데 그걸 양변에 마이너스를 딱 곱해버리면 지금 이 상태야 왼쪽. 이해되니?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요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바로 풀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지. 납득? 자, 그래서 요렇게 가면 이게 2x 마이너스 1 맞아? 그럼 20 더하면 마이너스 4 2x 6 마이너스 2 x 3 이렇게 하는 게 빠를 거다. 또 원래 이거 범위 3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 솔직히 너무 오래 걸리잖아.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요 정도는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돼. 무슨 말인지 되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일 대입하거나 2 대입해서 5보다 작은지만 확인해. 오케이? 만약에 5 이상이었으면 해가 없다 끝이야.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게 개수가 다르면 조금 불편해. 개수가 다르면 양쪽에 꺾이는 점을 둘 다 대입해서 둘 다 얘보다 작다 그러면 바로 똑같이 풀어도 되거든. 오케이? 근데 둘 중에 하나 얘보다 크다 그러면 피곤하게 범위 나눠야 돼. 어쩔 수 없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그때는 또 그래프를 좀 그려주는 게 범위 3개 중에 하나를 미리 날리고 풀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쪽을 그러니까 개수가 다르면 이렇게 바닥에 수평이 아니게 되잖아. 끼우러지게 되잖아. 맞지? 개수가 다르면. 그러니까는 점 찍고 점만 이렇게 찍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그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위로 올라왔다 이거지 지금. 오케이? 이건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둘 다 작았으면 그냥 이렇게 풀 건데 하나는 컸다는 얘기야 지금 기준보다. 그럼 기준이 지금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뿔뿔을 버려. 안 해도 돼. 이해돼요? 답이 지금 여기서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야. 뿔뿔을 버려. 필요 없어. 이해되니? 만약에 반대로 이게 부동방이 거꾸로다. 거꾸로다 였으면은 얘는 또 뿔뿔은 항상 성립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풀어도 되는 거야. 이해되니? 뿔뿔 쪽은 무조건 성립할 거야 라고. 납득? 오케이. 그러니까는 여기만 잘 찾아가지고 답을 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필요한 거다 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숙제가 프린트 플러스 267쪽까지 터프 터프가 3문제밖에 없으니까 그냥 같이 내줄게요. 평소에 터프 자르는데 오늘은 터프가 3문제밖에 없어서 터프 같이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까 태준이만 터프에서 질문 풀이를 하게도 못해줬으니까 태준이 일단 그 터프 질문 보자.